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팡터바 35번째 시리즈고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도 힘들어서요. 조금씩 진도를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거쳐서 롯을 찾아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롯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롯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오늘은 좀 하여튼 롯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좀 필요한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그 1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성경 구절을 읽을 필요는 없겠어요. 왜냐하면 롯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그 롯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요. 제가 창세기가 하나의 드라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창세기가 다 그 내러티브로 돼 있잖아요. 이야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돼 있으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거 뭐 조명 끄니까 더 낫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라마타이즈, 소위 드라마로 만드는 거는 뭐 굉장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극 전공한 제 친구 하나는 성경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드는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정래라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아주 굉장히 그런 쪽으로 탤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창세기를 드라마로 만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어떤 제 후배 목사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 보는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젊은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떤 드라마를 보느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그런 드라마를 본대요. 저도 그거 보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포터 이야기인데. 거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드라마 볼 땐 일단 그런 생각 안 하고 봅니다. 하여튼 저도 그거 본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젊다 그래요. 사실 저는 드라마 볼 때 OST가 좋으면 좀 그걸 봐요. 한국 드라마가 좀 글로벌해져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드라마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레이첼 야마가타 노래를 OST로 썼더라고요. No Direction이라고. 그래서 제가 봄밤이라는 드라마도 좀 물론 보다 말았는데 좀 본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하여간 창세기를 하나의 드라마로 이해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찾아봤더니 이미 DVD로 만들거나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창세기를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 드라마라고 하면 거기 이제 출연진들이 나오죠. 이게 보면 어떤 드라마 하나 나오면 주인공 이렇게 남주 여주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놓고 조연은 누구, 엑스트라는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쭉 관계도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뷰티 인사이드라고 하는 드라마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원래 영화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띄웠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드라마에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조연도 훌륭한 조연이 필요하고 엑스트라도 아주 연기를 잘하는 엑스트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신앙적으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하시면 좋겠어요. 주인공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하고 싶어요. 사실 조연하는 사람들도 의미가 있지만 물어보면 다 조연하는 거 원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창세기의 남자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그런 족장들, 우리가 패트리아크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주는 누굽니까? 여자 주인공은 사라나 족장들의 안주인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롯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롯은 뭐냐? 롯은 제가 볼 때 창세기 드라마의 주연은 아닙니다. 주연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엑스트라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연쯤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창세기 속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뺄 수 없는 인물이 롯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요. 가나안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동지이기도 했고 라이벌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서로 땅을 나눠서 가졌죠.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나안 이주 초기부터 역사를 함께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 롯의 아버지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오래 살았으면 좋은데 우르에서 죽은 걸로 보입니다. 하란은. 그래서 롯이 이제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때에 롯을 대동한 것을 보면, 데려간 것을 보면 아마 데라가 세상 떠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거두어서 식구처럼 같이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하란에 있었던 얘기는 하란하고 하란은 달라요. 예. 스펠링이 달라요. 스펠링이. 하란은 사람 하란은 H-A-R-A-N이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 하란은 C-H-R-A-N이에요. 어쨌거나 그때로부터 이제 그 하란 얘기는 별로 하란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때로부터 그 가나안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래서 이주한 다음부터 언약을 중심으로 한 그 족장들 역사, 소위 patriarchal history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 이제 아브라함하고 관련돼 가지고 일어난 일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사실 그 족장 이야기가 patriarchal history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혼자서 뭐 이 모든 사건을 다 쥐락펴락하고 많은 일을 성취해 나갔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를 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이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 혼자 이룬 것은 아니고요. 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사람들, 족장들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 당대에는 롯이라든지 그 외에 아브라함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를 써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patriarchal history 속에는 드러나지 않은 속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함께 얽힌 그런 이야기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분량은 창세기에서 절대적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이삭으로 얘기가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사라지지만은, 하여튼 아브라함 당대에는 온통 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얘기가 돌아가요. 심지어는 이삭도 그 독립적인 얘기는 별로 없고요. 아브라함과 얽힌 얘기거나 야곱과 얽힌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양은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로 치면 출연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롯은 출연 분량이 작습니다. 왜 그럴까? 왜 상대적으로 그럴까? 사실 이제 창세기는 그 역사가 진행될 때 매일 일기 쓰듯이 쓴 책은 아니에요. 이미 역사가 다 진행돼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전체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창세기를 쓰려고 할 때 이 언약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은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이게 넣어서 썼겠지만, 언약 바깥으로 튕겨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뭐 예컨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봐도 야곱의 이야기는 많지만 에서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뭐 에서가 뭐 좋고 나쁘고 이거랑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 언약 전선 속에 얼마나 들어있었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롯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시작은 같이 했지만 언약에서 벗어났죠. 결국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롯의 이야기 분량이 적고 긍정적인 내용이 많지 않은 것이 이유가 있어 보인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적으로 패자도 역시,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패자는 역시 말이 없어요. 시작은 같았지만 그치 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롯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째로는 신앙적으로도 초지일관해야 된다. 처음부터 생각이 뭐 롯이 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은 같았는데 변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생각이 아브라함과 처음엔 같았는데 변했다면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운 뜻을 이루려고 제가 그림에서도 설명하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이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있는데 이걸 감춘 거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좋아요. 롯이라는 말 뜻 자체가 영어로 veil, covering, 감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wrap up, 만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롯은 사실 이제 쭉 우리가 그 족장사를 읽어보면 자기 11장부터, 창세기 11장부터 읽어보면
자기의 의도나 생각을 좀 감췄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잘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 특별히 가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솔직한 성품이었던 것 같고요. 실수도 있는 그대로 다 보인 것 같고, 롯은 조금 이걸 가렸던 것 같아요. 랩업해서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자세히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이 PD라면, 프로듀서라면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드라마의 출연 분량을 늘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롯에 관한 본격적인 얘기는 그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 시작이 되거든요. 애굽은 뭐 흑역사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흑역사인데 어쨌든 그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갈라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던 그런 롯의 가치관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아브라함과 승부를 갈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시작했지만 결과가 달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하여간 좀 그 하나님이 드라마를 만드신 거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눈에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오늘은 뭐 더 길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 드라마에서 우리 주연으로 삽시다. 출연 분량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죠? 텔레비전 예능 보면 나온 사람들이 자기 출연 분량 늘리느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자기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우리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기특하다 여기시면 하나님 만드신 드라마의 출연 분량을 많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지일관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드라마의 출연 분량을 늘려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더 깊이 롯의 가치관과 인생 철학, 아브라함과의 차이점이 뭔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